코로나 전 2019년은 연간 188만 명, 2023년부터 코로나 제한이 풀리기 시작하자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한 최고 인기 여행지 중 하나인 태국. 저렴한 물가와 넓게 자리 잡은 여행 인프라로 인해 일주일 이상의 장기 여행을 가더라도 큰 부담이 없고,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별로 없다는 태국. 여행 준비를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혼자서, 커플끼리 또는 가족 여행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비상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어디를 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 또는 기피해야 할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셨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몇 가지는 해외 여행 시에 공통되는 점인 만큼 영상 끝까지 보시고 즐거운 태국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아, 가고 싶다 태국! 개인적으로는 항상 해외 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은 조언을 하는 부분은 결제 수단의 다양화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결제할 방법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결제 수단은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으로 현지 화폐, 신용카드가 보편적인 방법이고, 여기에 더해 국내 계좌와 연계된 EXK 카드, 일정 금액을 환전 신청하고 현금 대신 카드 결제 또는 현지 인출하는 방식, QR코드 결제가 널리 보급되어 있는 태국에서 스캔으로 바로 이체를 할 수 있는 각종 페이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지 화폐 환전은 무조건 필요하며, 신용카드는 본인이 평소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해외 원화 결제 차단을 신청한 뒤 현지에서 사용하시면 되고,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필요한 각종 페이 종류들 한 가지, 이렇게 최소한 3가지는 준비해서 가시라고 조언을 합니다. 페이들마다 장단점은 있지만 200~300만 원의 금액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가장 추천하는 조합은 100만 원을 여행 시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40만 원의 현금, 40만 원의 각종 페이, 20만 원의 카드 결제, 만약을 대비한 현지 인출이 가능한 카드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돈 준비가 끝나고 한국을 출발하여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공항은 출국할 때도 와야 하니 구조를 어느 정도는 알아두면 편하겠죠. 지하에는 공항철도 탑승 및 환전소와 기타 소규모 상점이 있고, 1층은 퍼블릭 택시, 푸드코트, 지역 간 이동을 해주는 버스 서비스, 2층은 입국장으로 입국 시에 필요한 통신, 렌트카, 픽업 대기자들이 있으며, 3층은 식당 및 상점, 4층은 출국에 필요한 항공사 카운터, VAT 리펀드, 오버러기지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입국 수속이 끝나고 2층 입국장으로 나오면 가장 먼저 통신사 유심이 필요합니다. 통신사 유심은 입국하고 구매해도 되나 국내에서도 유심을 쉽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4,000원부터 7,000원대까지 다양하게 있는 편이니 미리 택배로 받으시거나 공항에서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비행기 착륙하자마자 인터넷이 안 되면 저처럼 답답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유심을 구매하고 나면 이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교통수단은 크게 3가지, 공항과 목적지 간의 이동, 도시 간의 이동, 도심지 내 이동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공항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크게 5가지. 공공택시, 버스, 공항철도, 렌트 및 픽업 서비스입니다. 렌트카는 렌트카 플랫폼에서 미리 예약하거나 렌트카 회사 직접 예약 방식이 있고, 렌트카 비용은 저렴한 편이지만 운전석이 오른쪽이라 처음부터 시내 주행을 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 면허증도 꼭 미리 발급받으시고, 이용 시에 바우처 5,000에서 1만 바트 정도가 발생합니다. 풀 프로텍션 패키지 보험을 가입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요. 기름값이 저렴하기에 여러 곳을 이동하는 분들은 비용 절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택시의 경우 간혹 흥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호히 미터로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미터로 이동하며 1층에서 적당한 택시 사이즈를 선택하고 해당 번호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에 가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짐이 많으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유료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톨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택시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너무 막히는 시간대만 아니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버스는 공항에서 지역 간 이동할 때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버스는 쾌적하고 비용도 저렴하지만 늦은 시간 도착을 하는 경우는 이용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항철도도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도심지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나 역시 늦은 시간에는 운영을 하지 않기에 태국 도착이 밤 9시에서 12시가 많은 국내 비행 편상 잘 감안해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공항에서 방콕 도심지 내로의 이동은 공항철도가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픽업 서비스는 비용은 좀 들지만 정말 쾌적하고 편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교통편을 이용해서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태국에서 일반적으로 숙소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각종 앱을 통하여 호텔이나 레지던스를 예약하는 방법이 있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숙소 공유 앱을 통한 예약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호텔이나 레지던스 같은 숙박업에 등록이 된 것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콘도나 집을 빌려주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숙소 예약 때 많이 사용하는 아고다, 호텔스닷컴, 에어비앤비 같은 곳에 등록이 되어 있는 콘도나 숙소라 하더라도 개인이 직접 등록하기 때문에
숙박업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전부 다 따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런 곳에 숙소를 빌렸다 하더라도 소유주가 문제가 있어서 숙박이 안 되는 경우는 굉장히 낮은 확률입니다. 다만 숙박 시 너무 시끄럽거나 너무 많은 외부인이 들락날락거릴 경우, 주변 신고로 단속이 나오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숙박을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숙박 시에는 숙박하는 인원들의 여건이 필요하며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예약 당시 받은 숙박 바우처를 제시하는 것이 좋고, 일반적으로 호텔의 등급이 높을수록 숙박 시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1,000에서 3,000바 정도의 바우처를 내야 하고요. 서두에 현지 화폐를 꼭 40% 정도 가지고 있는 걸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비행기를 예약하는 경우는 24개월 미만의 아이라도 꼭 인원을 포함시키고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비용 때문이라기보단 출입국 관리를 위한 것이 더 큰데요. 호텔을 예약하는 경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정직한 분들께서는 24개월 미만의 아이도 인원을 포함시켜서 예약하실 텐데요. 호텔은 그렇게 예약하시면 보통 비용이 올라갑니다. 아기용 침대나 침구류가 필요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24개월 미만의 아기는 거의 모든 호텔에서 무료 투숙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인원을 포함시킨다면 운이 좋은 경우 투숙객의 쾌적한 숙박을 위해서 룸 업그레이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참, 아기는 조식도 무료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체크인은 끝냈고 룸으로 갑니다. 직원이 짐을 들어주네요. 고마운데 팁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줘야 하면 얼마나 줘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태국의 팁 문화는 우리보단 보편적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처럼 모든 곳에서 팁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호텔룸 청소나 짐을 들어주는 경우 마사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때도 만족스럽지 못하면 팁을 안 줘도 괜찮습니다. 보통 20바 정도의 팁을 주는 편이며, 룸이 너무 크다던지 너무 지저분하게 썼다던지 할 때 50에서 100바 정도의 팁을 주는 편입니다. 마사지는 만족도에 따라 1시간당 20바에서 50바 정도 주는 게 보통이고요. 우리 생각에는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의 노동자들 일일 급여가 300에서 500바 사이이기 때문에 룸 청소 10개를 해서 200에서 300바이 나온다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랍니다. 방에 들어와서 짐을 풀었습니다. 너무 출출하네요. 뭔가 먹고 싶은데 룸 서비스는 종료되었고 밖에 나가자니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한국 같으면 배달을, 태국도 배달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인맨, 그랩푸드와 푸드판다가 있는데요. 그랩푸드가 1위 배달앱입니다. 배달비가 아주 저렴하며 국내처럼 바쁘다고 음식을 3-4군데씩 픽업하지는 않기 때문에 음식 컨디션이 좋은 편이고 가격 또한 매장과 대부분 차이가 없습니다. 프로모션도 많이 하지만 프로모션 없이도 저렴하고 한국어가 없어도 배달을 시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콜택시 앱인 그랩 내에서 배달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택시 이용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다면 그랩 이용이 한결 편리합니다. 맛집으로 가는 교통편이 좋지 않고 너무 멀지만 않다면 굳이 힘들게 찾아가서 줄 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긴 현지 유명 식당 인증샷 정도 남기려면 찾아가는 맛도 있어야겠지요. 배도 채웠고 이제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누이고 내일의 즐거운 여행을 기약하며 오늘은 이만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